영문법 강의 두 번째 시간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겠지만 오늘까지 배우면 벌써 필수 문법의 반을 배운 거예요. 이후에 관계사와 분사 그리고 분사 부분까지 끝내시면 고3 수준의 문장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첫 시간에 배운 게 저희 사이에 되게 중요한 합의이자 전제라고 했었죠. 오늘 거의 대부분 그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오면 말이 통하기 어렵고 제 설명이 본인들에게 되게 뭐랄까 좀 붕 뜨고 분명히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꼭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학습 형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서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좀 특이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둘이 결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투부정사를 가르쳐 드릴 때 잘 들으시면 사실 동명사는 이미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대체 뭐냐? 투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가 붙은 형태인데 그럼 to에다가 동사를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품사들이 완성됩니다. 자, 명사 뭘까요? 주목보죠. to 플러스 동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명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주어가 너무 길죠?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물론 괜찮을 수도 있죠. 저는 나쁘네요. 그럼 뭘 하게 되냐?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냥 뒤로 쭉 미는 거예요. 가짜 주어로 it 만들어 놓고 있어 보이게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죠. 진짜 주어를 그냥 맨 뒤로 쭉 보내버리는 이런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매우 근본 없고 제멋대로인 언어가 바로 영어다. 자, 이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자, 명사 중에 주어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목적어가 남았겠죠. 을을 붙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콩은 책을 읽는 것을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해석인 것과 목적어 해석인 을이 합쳐지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마지막으로 보어 주어와 이퀄되는 관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의 바람과 가수가 되는 것 이거 이퀄 관계죠. 주어와 똑같으면 되겠다. 두 번째 품사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이거 부사랑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명사만 꾸며주는 친구였죠.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점이 뭐죠? 위에는 help의 목적어가 me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는 call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노란색의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앞에 명사인 friends를 꾸며주고 있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냐?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 속의 동사가 help잖아요. 그 help를 기준으로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윗문장의 help는 목적어 me는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어를 누가 해주면 될까요? 얘가 꾸며주고 있는 friends가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riends가 help의 주어야. 주어는 은는이가가 붙으니까 친구들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다 이런 문장인데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2명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는 call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friends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죠? 그러니까 call friends 친구를 부른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싶은데 부를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해요. 자, 다음으로 사용되는 품사 부사입니다. 자, 제가 이 부사랑 전치사 묶어서 저번에 형식 고민할 때 문장의 어법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삭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동사 getup은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깨우다가 아니에요. 기상하다입니다. 너를 기상하다. 약간 망한 지 5년 정도 된 일본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있죠? 이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여야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동사의 뜻을 알았으면 몇 형식일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죽다는 이런 식이죠. die. 이게 3형식이 되려면 죽이다가 되어야 되겠죠? kill 같은 거 써야겠지, 그치? 가끔 죽이다도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런 식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상한 친구들이죠. 자, early도 부사인데 뒤에 투부정사도 부사조 용법이라 둘 다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문장은 1형식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투부정사 내에서 쓰이는 캐치업 자체는 잡다 타다라는 뜻이니까 3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사적인 용법은 거의 90% 정도가 다 목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눈으로 보셔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명사를 배워야 하는데 사실 이미 배운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제가 수업 초반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동명사는 뭐냐? 동사에 기본적으로 ing가 붙은 근데 이름 보니까 동명사래. 동사가 명사가 된 거겠지? 그럼 품사가 뭐밖에 안 될까요? 네, 명사밖에 안 됩니다. 뜻은 어떨까요? 투부정사랑 해석이 아예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투부정사로
바꿔도 말이 똑같이 되고요. 물론 실제 사용되는 영어에서는 주어의 투부정사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수능 문법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자, 어쨌든 동명사 역시나 똑같이 보어와 목적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시제입니다.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과거 형태, 뭐 예를 들면 비동사는 과거가 되면 was가 되겠고요. 과거 완료는 had been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이런 걸 쓸 수 없단 말이죠. 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에서는 시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래 알고 있던 대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만 쓰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언제 쓰냐면 앞에 쓰이고 있는 동사와 시제가 같을 때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현재나 과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앞에 동사와 시제가 같은 겁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동사인 그가 보이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인 행복한 거 둘 다 같은 시제로 현재입니다. 자, 2번은 어떻죠? 콩은 책을 사기를 원했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책을 사는 것 전부 다 동일하게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 원형을 썼다. 앞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형태는 어떻냐?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동사보다 과거인 경우만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거 언제 쓰는 형태였어요? 현재 완료에서 쓰는 형태였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형태만 빌려온 겁니다.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일 때 쓰는 것이다. 좀 꽤 헷갈리죠? 그래서 일부러 아예 제대로 헷갈리시라고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봤습니다. 1번 seems 현재죠. 뒤에는 그냥 원형을 썼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찾아가서 얼굴을 본 게 현재인데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부분과 시제가 같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현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는 아파 보였다. 언제? 지금. 자, 2번 보러 간 거는 지금인데 have 플러스 pp를 쓴 거 보니까 아픈 건 이거보다 이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자, 3번 보러 간 거 어제인데 뒤에 원형을 썼어요. 그럼 서로 같은 시제여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러 간 거 어제인데 그거보다 더 전에 아파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동명사는 뭐다? 이미 배운 것과 같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였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순수하게 ing만 붙이는 것과 have pp. 근데 동명사는 ing를 붙여야 하니까 to have pp가 아니라 having pp라는 좀 괴상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아예 똑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고 게으른 것도 지금인 거죠. 아래는 부끄러운 건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게을렀던 것도 과거가 됩니다. 같은 시제인 거죠. 현재나 과거로 정해진 표현이 아니다. 자, 아래는 콩이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녀가 정직한 건 과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콩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녀가 정직했던 것 같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콩이죠. 자,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어법은 도대체 이걸 왜 쓰는지부터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집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안에 뭘 품고 있죠? 얘네는 동사를 품고 있단 말이죠. 자, 동사라는 게 뭐냐?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모두 공통적으로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동사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무조건 있을까요? 목적어는 3형식부터만 나오죠. 보어는 2형식에만 있어요. 뭘까요? 모든 형식이 전부 다 주어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그 행위를 도대체 누가 하는가? 주체가 누군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전에 배웠던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안 쓰지 않았나요? 명령문에서 주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문장을 듣는 사람 혹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 주어로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의미상주어를 안 쓰는 경우부터 배워봐야 하겠습니다. 자, 안 쓰는 케이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주어가 이미 투부정사의 주체일 때입니다. 콩은 책을 사기를 원했다. 책 사는 거 누구죠? 당연히 콩이죠. 근데 콩이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의미상주어를 굳이 안 씁니다. 언제?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일 때. 자,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수행하는 주체일 때입니다. 그녀는 콩에게 부엌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좀 기분이. 근데 어쨌든 부엌을 청소하는 건 콩이죠. 근데 콩이 이미 목적어입니다. 그럼 안 씁니다. 자, 세 번째, 당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불어가 배우기 진짜 어렵죠.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안 씁니다. 주체가 모든이기 때문에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내 꿈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내 꿈인데 누가 세계 여행을 하는 거죠? 내 꿈은 너가 제발 세상 좀 여행하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하죠?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의미상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뭐였냐면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였을 때였거든요. 사실 주어에 나라는 말은 없죠. 내가 아니라 내 꿈이 주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 꿈이니까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언제 쓰느냐? 자, 내가 스스로 어떤 좁은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옆으로 비켜섰다.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옆으로 비켜서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첫 문장은 지나가는 것의 주체가 이미 주어인 나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문장은 어떻죠? 지나가는 건 그녀인데 주어에는 I가 나와 있습니다. 즉 to pass 하는 주체는 그녀인데 그녀가 지나가야 해서 내가 비켜준 거거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그녀가 없죠? 이 문장은 아예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의미상 주어를 쓰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자, for는 전치사로 쓰일 때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주어다. 그럼 있는 이가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를 위하여. 갑자기 기사가 되지 마시고 그녀가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표기 방식은 어떻게 되냐? 투부정사는 for와 of를 쓰게 됩니다.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둘 중에 뭘 써야 하는지를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중학교 내신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일 때 of를 쓴다. 이거 말고는 굳이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자, 동명사는 어떻게 쓰냐? 의미상 주어를 쓸 때와 안 쓸 때 이런 건 아예 똑같아요. 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그 동명사를 하는 주체가 나와 있으면 안 쓰고 없으면 씁니다. 뭔가 좀 계속 비슷하죠, 동명사가? 자, 형태는 좀 특이한데 for나 of가 아니고 목적격과 소유격이라는 특이한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해석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장, 그의 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가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다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목적어 구별인데요. 한마디로 둘 다 명사 기능이 있고 명사라면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목적어로 둘 중에 누구 하나만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둘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나오는데 뜻은 달라지는 경우까지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나오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부터 배우자면 여기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써져 있는 예문의 느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스탑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스탑은 왜 별표를 쳤냐면 사실 문제 풀 때에는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너무 큰 창피를 당하실까봐 원칙적으로 스탑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안 받습니다. 동명사만 받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건 뭐냐? 목적어로 받는 건 아니고요. 스탑이 자동사로 쓰이고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나온 겁니다. 부사적.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되는 친구라는 거죠. 부사적 해석이 보통 뭐였죠? 90% 정도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을 멈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 자동사로 쓰인 거죠. 멈추다가. 혹시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거 목적어라고 하다가 무시당하실까봐. 자, 목적어는 아닙니다. 스탑만큼은. 스탑은 원칙적으로 ing만 목적으로 받습니다. 스탑 투부정사의 표현은 부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to만 받아야 하는 경우, ing만 받는 경우, 그리고 둘 다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be-to 용법. 자, be-to 용법은 일단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b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어법인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당연히 가능하잖아. 비동사 뒤에 보어로 나오면 뭐 나오면 돼요? 명사 나오면 되잖아. 이 문장처럼요. 콩의 바람은 왕이 되는 것이다. 킹콩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형식으로 주어는 보어다. 주어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be-to 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자, 말을 조금만 바꿔서 주어를 콩의 바람이 아니라 그냥 콩이라고 해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콩은 왕이 되는 것. 자, 직관적으로 느낌이 있다 뭐죠?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때를 바로 be-to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사실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로 나오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받아봤더니 해석이 뭔가 이상할 때 그때가 바로 be-to 용법이 됩니다. 자, 이때 해석은 예정, 의무, 가능성,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뒤 문장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서 제일 어울리는 뜻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to를 따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 먼저 볼까요? 자, 나는 동물에게 과학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 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돼요. to는 명사가 아니죠. doing이 명사겠죠. 특히 동명사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doing입니다. 자, 이렇게 to를 투부정사가
동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로만 쓰는 경우를 따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전혀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이고요. 동명사는 그 중에 명사밖에 기능이 없다. 명사일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시제는 앞에 동사와 같을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동명사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의미상주어 투부정사는 for와 of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쓰게 됩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에 그 투부정사 하는 사람 혹은 그 동명사 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 쓰는 거였죠. 자, 목적어 구별 당연히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투 용법 5가지 뜻 외우시고 비동사 뒤에 명사적 해석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로만 쓰이는 투까지 정리하시면 아예 끝입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자, 역시나 바로 해설로 들어갈 거니까 문제 나오는 순간 일시정지 하시고 푸시고요. 투부정사, 동명사는 특히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반드시 외우고 난 다음에 푸시길 권장합니다. 자, 1번 브레이킹 고르는 친구는 진짜 무서운 친구죠? ing 앞에 있는 동사랑 시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시점이랑 부수는 시점이랑 같다.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연쇄 램프 살인마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디너가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푸팅을 써버리면 넣어둔 것을 까먹다라는 뜻이 됩니다. 넣어두고 까먹으면 이미 타버렸겠죠. 재가 됐겠지. to put이 정답입니다. 아직 넣지도 않은 상태. 넣어야 할 것을 깜빡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넣었던 것을 깜빡하다가 아닙니다. 자, 이 역시나 바로 해설로 들어갈 거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푸시고요. 이 단어는 to를 전치사로 봤습니다. solve가 아니라 solving이 나와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mind는 ing만 받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ing를 쓰면 바이러스 체크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바이러스 체크 좀 멈춰볼까? 네, 이상합니다. 바이러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잠시 컴퓨터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다. 이게 맞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쓰여야 한다. 자, 이러면 벌써 정말 절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만 더 들으시면 정말로 수능 문장에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관계사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꼭 이 두 번의 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잘 보완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